네, 강남식당입니다. 오늘은 장상꾼보다 사업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아카데미컬하게 가르쳐 드린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학문적 지식, 즉 경영학적 지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고 빠짐없고 중복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사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feasibility study, 즉 사업 타당성 검토만 약 10,000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몸에 배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장사를 장사꾼처럼 하지 말고 사업가처럼 한다면 그 경영적인 어프로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사꾼이 되시겠습니까? 사업가가 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컨대 요즘 집밥 백선생 얘기를 들어보면 더본코리아 상장을 앞두고 있죠. IPO를 하고 있다는데 시가총액이 약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백종원은 아마 한 2천억 자본가가 금방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장사꾼보다는 그런 사업가, 경영 마인드를 한다면 훨씬 더 원대한 포부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4P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4P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총론 강론을 딱 펼쳐보면 여러분들 4P의 아주 고전적인 어프로치가 나옵니다. 마케팅의 기초에 이런 4P를 가지고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4P는 마케팅의 접근 방법인데, 컨셉을 수립한다든지 런칭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게에, 이 동네 이 가게를 내 메뉴를 이렇게 할 때 과연 맞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계약을 한 다음에도 그러면 이런 전략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나, 막연하게 그냥 메모만 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수립한다든지, 하물며 이게 런칭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또는 6개월, 1년이 됐는데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다든지, 또는 마케팅 혁신을 한다든지, 또 경영적으로 한번 들러엎어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4P는 중복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들어보면 4P를 대충 알았던 사람도 이 4P를 식당 외식업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오늘 아마 감각적으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맥켄지 컨설팅하고 약 10년 이상을 같이 접해본 결과 이런 4P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맥켄지 컨설턴트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7S를 가지고 접근한다든지 3C로 접근했었는데, 이런 4P로 접근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초 상식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기초적인 것을 이제 다지고 그 위에 이제 하나 둘씩 외식업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이죠. 제품은 식당 테이블 위에 나와지는 고객한테 접근될 수 있는 용역과 재화, 즉 테이블 위의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런칭할 때 그 전략을 잡고 그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대표적인 게 메뉴의 구성이죠. 메뉴를 내가 동태찜을 하겠다 그러면 저녁에는 동태찜, 그리고 동태전골, 뭐 해물파전 그런 걸 하되, 점심은 그 짜투리 걸 가지고 동태탕을 하고, 또는 그 황태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육수를 통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관련된 이것도 넣고 싶고, 또 고객들이 나가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면 또 그것도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20개, 30개의 메뉴가 복합이 됩니다. 뭐 이럴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선택과 집중을 해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TV의 골목식당이란 백종원 컨설턴트가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한 단어 중에 하나죠. 선택과 집중. 예를 들어서 삼합 모자집이 있었죠. 삼합을 많이 팔고 뭐 여러 가지 메뉴를 팔고 있었던 모자집인데, 물론 아들은 이제 좀 당구나 치고 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을 이제 개과천선시켜가지고 이제 식당을 다시 재리모델링 했는데, 단 하나의 메뉴로 집중화시키죠. 닭곰탕이었습니다. 그것도 닭곰탕을 집중시키는데 남들보다 또 다른 메뉴화를 시켜가지고 뭐 7개를 삶고, 거기서 뭐 손으로 찢고 국물을 진하게 내고 노게를 쓰고,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박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메뉴의 구성이고요. 그냥 메뉴만 있느냐? 프로덕트에는 메뉴만 있지 않습니다. 세팅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반찬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메인이 굉장히 진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치찌개다, 또는 동태찌개다, 갈비탕이다, 설렁탕이다, 이럴 경우에는 깍두기, 김치, 뭐 젓갈류, 뭐 절임류, 장아찌, 이 정도 아주 간편하게 납니다. 또는 고추, 양파, 그다음에 마늘, 쌈장,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반찬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세미 한정식처럼 한 5개를 놓을 것이냐. 여기 보면 기아집 순두부 같이 한 4-5개의 아주 임팩트 있는 반찬이나, 또는 사당육의 시골보쌈처럼 반찬을 아주 맛깔나는 반찬을 아주 정성스럽게 5개 정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반찬 세팅에 대한 어떤 구성 요인이죠. 그러나 제 생각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반찬, 어차피 반찬 서비스입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뭐 김치 하나에 뭐 300엔이나 200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반찬 한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메인 메뉴도 그렇지만 공짜로 제공해주는 반찬도 그 정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도 아파트 쪽에 남원추어탕 같은 경우는 돌솥밥을 공짜로 주면서 어리굴젓을 또 공짜로 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러한 서비스 공짜 반찬을 통해서 강렬하게 그 손님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게 플레이팅입니다. 그 접시를 어떻게 쓰냐. 요즘은 굉장히 그 유행이죠. 메인 요리는 어떤 그릇에 담겨져 손님들한테 제공하느냐. 그 메인 요리도 어떤 소스를 어떻게 예쁘게 그 데코하느냐, 데코링이죠. 그것도 많이 그 학원에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드 디쉬를 담는 그릇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팅을 아주 3가지를 요약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킵니다. 반찬, 그리고 요리는 무조건 소복하게, 알록달록, 윤기 있게 고명을 올려라. 한식이죠. 한식은 고명을 올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복하게, 알록달록, 윤기 있게 고명을 올리게. 이런
세 가지, 네 가지를 아주 강렬하게 주입을 시킵니다. 저는 플레이팅에 가장 신경 쓰는 그 요건. 다음은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의 키포인트는 가성비입니다. 얼마큼 가격 대비해서 만족도가 높으냐죠. 자, 박리담회를 할 것인지 고가녀 하이 퀄리티 식당을 꾸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그 경영 철학이 여기에 충분히 묻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골목식당에서 보면 백종원 씨의 식당들이 주로 박리담회고, 미슐린 스타 같은 경우는 하이 퀄리티 식당이죠. 설렁탕이나 김밥이나 아주 그 싸게 많이 팔아서 회전율을 높일 것이냐, 키포인트가 회전율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음식, 찜닭이나 또는 그 한정식, 그리고 레스토랑, 코스 요리, 이런 것들은 하이 퀄리티 식당입니다. 이거는 비싸게 받아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나, 매출량과 가격의 상관관계인데요. 가격을 높일수록 매출량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무한정 가격을 낮출 수만은 없죠. 매출에서 가격을 아무리 낮추면 여러분들은 사회봉사다 끝나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격을 생각해서 매출이 낮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돌아오는 수익이 적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격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그리게 되죠.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가격이 아주 낮을 때는 많이 팔지만 남는 건 없고, 가격이 아주 높을 때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최적화된 가격이 있을 겁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결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박리담회일 수 있고, 여기서 결정되는 게 고가 하이 퀄리티 식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가 매출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매출이 높아야 됩니다. 이 매출이 높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량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 범위도 적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가 매출량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적화된 가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가성비는 가격분의 만족도라고 봤을 때 매출과 수익은 점점 가성비가 커질수록 매출과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맥시멈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한계까지 여러분들이 잡아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여러 분석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플레이스먼트, 유통입니다. 유통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래처를 가죽과 같이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거래처는 싼 원가를 구입으로 저가 판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상이겠죠. 그러나 이 싼 원가를 싸게 구입해서 저가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리담회 아무리 해봤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싸고 좋은 계절 상품을 직구를 통해서 중가 정도로 구입을 하고 최적의 소스를 통해 가지고 맛을 극대화한 다음에 고가성비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세스입니다. 자, 단가로 보면 프랜차이즈 구입이 가장 높고 주문 구입, 배달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을 보면
가장 싸고 좋은 물건, 특히 계절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1년 동안, 초기 1년 동안 매일 4시에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제품을 가락시장에서 구입해서 배달 이제 가게에 갖다 놓고 집에 가서 1시간 또 자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1년을 그렇게 했더니 대박집이 났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몸소 실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부추가 몇 단인지, 파가 몇 단인지, 깐쪽파가 있는지, 뭐 흑쪽파인지, 그 다음에 배추가 언제 어떻게 쌌는지, 뭐 냉동 배추인지 냉동무인지, 겨울 배추가 좋은지 나쁜지, 제주무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다녀봐야 합니다. 시장을 다녀본 후에 배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서비스에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공산품이나 농산품, 주류 이런 것들은 한 곳만 구입하지 마시고요. 2호나 이상 복수 견적을 통해 가지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견적은 아주 싸게 좋은 걸 견적을 냅니다. 그러나 2번, 3번 또는 이렇게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눈탱이 밤탱이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사꾼들이 장사꾼을 눈탱이 밤탱이 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가서 조사해보고 또 그때마다 복수 견적을 통해 가지고 견제를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유통을 잡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입니다. 판촉이죠. 판촉의 결론은 광고보다는 구전 스토리입니다. 광고 홍보에 목맨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패를 많이 봅니다. 돈은 돈대 쓰고 효과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간판을 크게 뭐 전단지를 뭐 신문에 껴서 돌린다든지, 뭐 찌랄시를 뭐 알바를 통해 가지고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돈만 많이 들고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전단지보다는 블로그 효과,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효과, 유튜브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전입니다. 제 철학은 온 손님한테 잘해라. 그러면 그거 이상의 마케팅은 없다. 그거 이상의 판촉 활동은 없다 라고 저는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직원들한테도 이런 구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판촉비를 아낀다면 고객들한테 제공해주는 무상 서비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노출도에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기 이제 광릉수목원에 가면 간판 없는 집이 대표적으로 있죠. 광릉불고기라고 주택견 사장님께서 하시는 데인데, 저도 수도 없이 놀러 갔습니다만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이 집은. 근데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렇게 특별한 거 빼놓고는 노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집은 과연 뭐 약초로 한단다, 효소를 한단다, 또는 장을 직접 담는단다, 뭐 뒷뜰에 가면 뭐 항아리가 수도 없이 많단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뭐 3대 불로초라든지 3대 삼계탕 이런 집이 많죠. 뭐 그런 집이라든지, 또는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를 또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대나 또는 건대 이런 쪽에 굉장히 사진으로 블로그에 올라온다든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판을 색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야기거리, 사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맛보다는
맛보다는 매장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죠. 뭐 생동감 있는 분위기, 저는 굉장히 그걸 추천합니다. 어떤 그 이자카야를 갔더니 많은 손님들이, 많은 그 직원들이 그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라샤이마셍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그 가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더군요. 아, 인사를 크게 한다든지 유니폼을 좀 멋들어지게 그 메뉴에 맞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굉장히 건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그 가정식의 레이스 달린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쇼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철판구에 불쇼를 한다든지, 뭐 이제 테이블 나갈 때 특별하게 장식을 크게 해서 쇼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고객으로부터 사진을 찍을 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외관에 파세트, 즉 들어오는 분위기를 굉장히 색다르게 한다면 그 외관서부터 사진을 많이 찍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요즘은 그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광고를 하죠. 근데 그 유튜브가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 블로그는 파워블로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신뢰하질 않죠. 블로그의 맛집 잘 안 봅니다. 저도 안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있는 그 동영상과 어떤 신뢰를 가지고 나오는 자기의 어떤 명예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이 첫 그 가게를 오픈할 때 굉장히 런칭으로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 유용한 스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접근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통찰력과 그리고 전략의 유용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다른 전략을 세우게 되고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확신합니다. 오늘은 장사를 경영 마인드로 하는 방법 두 번째, 4P로 접근해라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